발음 번역 고전 명작 서머셋 모음 단편집 중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 네 번째. 회사 일이 예정보다 오래 걸려서 베이트만은 두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았다. 에드워드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별일 아니라 아마 자존심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성공했다고 큰소리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존심만이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이사벨은 행복하지 않았다. 에드워드는 그와 함께 시카고로 돌아와 빨리 이사벨과 결혼해야 했다. 베이트만은 아버지 자동차 회사에 에드워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베이트만은 지나치게 동정심이 많았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몹시 기뻤다.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에드워드와 이사벨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대부가 될 것이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으면 이사벨의 딸에게 오래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사랑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었다. 이 장면을 떠올리자 베이트만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에드워드를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전보를 보내지 않고 타히티 섬에 갔다. 마침내 베이트만이 섬에 도착했을 때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델라 플레르 호텔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문객인 자신을 보고 친구가 놀랄 생각에 싱긋 웃으며 호텔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에드워드 버나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걸어가면서 그가 물었다. 버나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요? 청년이 말했다. 미국인입니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밝은 갈색, 눈은 푸른색. 2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 알아요.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잭슨 씨 조카군요. 누구 조카라고요? 아놀드 잭슨이요. 우리가 같은 사람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베이트만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놀드 잭슨이 유죄를 선고받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 그의 조카로 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이사벨의 어머니는 아놀드 잭슨의 유일한 누이였고 남자 형제는 없었다. 옆에서 걷고 있는 청년은 외국인 어투가 느껴지는 영어로 유창하게 떠들고 있었다. 옆을 흘낏 보니 청년에게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원주민 모습이 많이 보였다. 베이트만은 자기도 모르게 태도가 거만해졌다. 그들은 호텔에 도착했다. 방을 잡으면서 베이트만은 브라운 슈미트 회사 건물이 어느 쪽에 있는지 물었다. 회사 건물은 바다를 향해 앞쪽에 있었다. 그는 8일 동안 항해한 후 땅을 밟은 처지라 즐거워하며 햇빛이 내리쬐는 길을 따라 바닷가를 걸었다. 찾던 장소에 도착한 베이트만이 명함을 보여주자 관리인은 절반은 상점이고 절반은 창고인 높은 차고 같은 건물을 지나 안경을 쓴 뚱뚱한 대머리 남자가 있는 사무실로 그를 안내했다. 어디를 가면 에드워드 버나드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한동안 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에드워드 버나드는 브라운 슈미트 씨의 특별 추천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브라운 슈미트 씨를 잘 압니다만... 뚱뚱한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날카롭게 베이트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고에 있던 아이 한 명을 불렀다. 이봐, 헨리. 버나드가 요즘 어디 있는지 아나? 카메룬 상점에서 일할걸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뚱뚱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를 나가서 왼쪽으로 돌아 3분쯤 걸어가면 카메룬 상점이 있을 거요. 베이트만은 망설였다. 에드워드 버나드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란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브라운 슈미트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뚫어지게 쳐다봤고
베이트만은 눈빛이 불편해지며 부끄러워졌다. 브라운 슈미트 회사와 에드워드 버나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트만은 그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점잔을 빼고 일어나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인사했다. 그 장소를 떠나면서 방금 만난 남자가 할 말이 많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안내를 받은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내 카메룬 상점을 발견했다. 오는 길에 여러 번 보았던 그런 상점이었다. 상점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친 민소매를 입고 있는 남자가 옷감 길이를 재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드워드였다.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러나 베이트만이 등장하자 에드워드가 바로 알아보고 놀라면서 반갑게 소리쳤다. 베이트만! 여기서 보다니 어찌 된 일이지? 그는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베이트만의 손을 잡았다. 전혀 수줍어하지 않는 태도였다. 당황한 쪽은 베이트만이었다. 포장을 다 할 때까지만 기다려. 능숙한 솜씨로 옷감을 잘라서 접은 다음 포장해서 피부색이 검은 손님에게 건넸다. 계산은 저쪽에서 하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눈을 반짝이며 베이트만을 향해 걸어왔다. 여기는 어떻게 온 거지? 세상에, 만나서 기쁘군. 여기 앉아, 친구. 편하게 앉아. 여기서 이야기하긴 어렵겠는데 내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가지. 나갈 수 있겠지?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 나가도 돼. 타이티 성은 그렇게 사무적이지 않아. 그는 반대편 카운터에 서 있는 중국인을 불렀다. 아링, 사장이 오면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술 한잔 하러 나갔다고 해줘. 그러지. 중국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쓴 다음 베이트만과 함께 상점을 나왔다. 베이트만은 농담처럼 말하려고 했었다. 낡은 옷감을 지저분한 깜둥이에게 팔고 있는 걸 볼 줄 몰랐네. 그는 웃었다. 알고 왔겠지만 브라운 슈미트 씨가 나를 해고했지.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에드워드가 너무 솔직해서 몹시 놀랐지만 베이트만은 그 문제를 더 파고들면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는 다소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몸과 마음을 유지할 만큼은 벌어. 그리고 아주 만족해. 2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현명해지기 마련이지. 에드워드가 쾌활하게 대꾸했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를 바라보았다.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허름한 흰색 옷을 입고 원주민이 만든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예전보다 마르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전보다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 뭔가 당황스러운 게 있었다. 걸음걸이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경쾌함이 있었다. 무사태평하고 별것 아닌 일에 즐거워했다. 꼭 집어 나무랄 수는 없었지만 몹시 당황스러웠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베이트만은 혼자 생각했다.